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여기는 경남 창원 지역에 있는 딸기 양액 재배, 배드 재배라 그러기도 하고 양액 재배라 그러기도 합니다. 이렇게 우리가 허리보다 좀 높게 약 가슴 높이 정도 1m 약 한 30 정도 높이로서 이 곳을 양액 재배라 그러기도 합니다. 지금 현재 딸기를 심은 제가 아직까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잎이 노릇노릇하게 아직 깜실깜실하다, 이렇게 잎이 깜실깜실하다 노릇노릇하다 이 말은 아직까지 여기 이 딸기가 뿌리에서 비분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, 이렇게 이제 딸기 떼궁에서 어떤 상처나 이런 게 나타나는 이거는 또 어떤 별다른 문제다. 지금 여기에 그 영양을 이제 아주 꽂는 분화나 관계 때문에 비분을 많이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2023년 9월 26일 현재 오후 5시경 정도인데, 지금 현재 이 시 수분이 40.7%에 이 시가 0.37, 온도 24도 4분 현재 모습이다. 지금 아직까지는 딸기가 안에 속잎이 이렇게 아직까지 쉐입을 갈아서 하지 않았다. 그래서 이제 심고 나서 이렇게 작은 잎들이 이제 태어나고 있습니다. 작은 잎들이 이제 예쁘게 한 잎씩 전개되어서 나오고 있다. 그럼 이 딸기 잎이 커서 이제 나오고 이제 꽃대를 물고 나와야 된다. 근데 우리가 딸기에서 보면 위양병, 짝병, 뭐 짝잎, 짝기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, 요 잎을 보면 잎의 석장 크기가 다르다. 그러면 이 간부에 병이 들었을 가능성이 많다. 그러면 우리가 병명은 위양병이라 그러는데, 실은 위양병의 주 원인의 병원의 매체는 어떤 거냐, 이렇게 또 따로 나눌 수 있죠. 병원, 이 병원체의 원인, 환경, 이런 것을 또 분류를 한다면 잎에서 맺혀 있는 영양을 먹고 질소를 먹고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서 잎으로 가져가서 그 잎에서 영양을 다 먹지 못하고 뱉었다. 그러면 그 일액이 뱉은 게 잎을 통해서 줄기를 타고 관부로 내려가면 이 관부에서 그 잎에서 흘러내려온 아미노산 단백질이 가에 속 쌓이면 그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 식물성 균, 잿빛곰팡이가 이 관부 쪽에 발생으로 인해서 그 잿빛곰팡이류가 우리 딸기 관부를 촉수로서 뚫어서 체내에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 형태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, 잿빛곰팡이류는 감염되면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죠. 잿빛곰팡이는. 그래서 이 감염원으로 보면 어떤 부위가 이래 뻘긋뻘긋하게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. 잿빛곰팡이류는. 잿빛곰팡이류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그 줄기 잎 이렇게 나타나는 잎에서는 이런 병이 잘 많이 발생 못해도 이 그 잎에서 일액이 맺혀서 타고 내려와서 잎 자루를 타고 관부로 들어갔을 때 관부 부위는 잎이 여러 장 붙어 있는 이 부위에서 영양소가 쌓여서 그게 말라서 건조되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늘어났다. 그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해서 일정한 양이 모이면 환경이 맞을 때 잿빛곰팡이류가 발생해서 그 잿빛곰팡이에 의해서 감염원으로 보는 것이 제일 좋다. 아미노산 단백질에 대한 잿빛곰팡이류. 이렇게 병을 나누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식물 성장에 제일 좋으나, 이렇게 우리가 그 앞으로 우리가 딸기 정식하고 나서 요 쉐입이
이렇게 커서 왕성하게 자랄 무렵에 이 씨값이 낮으면 일액을 맺어서 그 일액이 모여서 이 줄기를 타고 내려가서 관부에 쌓여서 관부에서 쌓이고 마르고 쌓이고 말라서 잿빛 곰팡이 발생하는 게 위양병. 위양병은 딸기 관부를 침투해서 관부의 감염은 촉수로 가지고 뚫어서 그 안에 몸속에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 균이다. 그렇게 짝병 짝기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취할 수 있다. 아침에 우리가 딸기가 일액을 베물면 일액 속에서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오는데 그 아미노산 단백질은 주 재료가 질소라는 거죠. 그래서 그보다도 비료를 더 주면 잔량이 씨가 1.2 이상 가는 것 같으면 잎은 영양이 많아서 일액을 뱉지 않는다. 일액을 안 뱉는다. 그럼 낮에 가져온 뿌리에서 질소를 먹고 아미노산 단백질, 인산가리, 칼슘, 마그네슘 합해서 잎으로서 정산작용, 수분을 날려서 영양을 축축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기공을 닫고 난 뒤에 양수분이 오면 잎에다가 영양을 공급시키고 이 잎 끝에 있는 이 돌기 부분, 톱니, 요 각 부위는 뿌리에서 오는 양수분을 조절하는 기능이 가지고 있다. 잎 속에 당도가 떨어지면 뿌리에 있는 양수분은 여기에 있는 수문을 열어서 뱉어버려. 그러면 연맥 중앙으로 와서 같이 이렇게 뻗어나오는 거죠. 연맥, 중심 연맥으로서 뿌리에서 올라와서 소화시킨 영양소는 잎 사이사이 연맥, 작은 연맥으로 끝까지 와서 끝에 있는 수문을 닫아버리면 잎이 먹고 수문을 열어버리면 일액으로 배출된다. 그리고 일액을 배출된 그 영양소가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한 모여서 이렇게 굴러가서 뿌리에 간부에 가서 모여서 마르고 여러 번 반복되면 여기에서 환경이 맞을 때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 잿빛 곰팡이가 발생한다. 우리가 짝병, 짝잎, 짝기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달고 있는 이 병이 들었을 때는 잎이 올라올 때 한 개는 크고 두 개는 크고 요 세 개체가 작다.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.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모주에서나 어떻게 보면 까뭇까뭇한 점이 있다. 이렇게 까만 점이 있다. 이 까만 점은 육묘 때도 이런 아미노산 단백질이 여기 모여서 말라서 고정화되어 있다는 거죠. 그럼 이게 잿빛 곰팡이류라고 봐야 되죠. 잿빛 곰팡이. 그래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좋아하는 균이다. 그래서 우리가 딸기 재배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균에 대한 걸 파헤쳐야 되는데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균이 뭘까? 전 세계에 있는 식물들이 일액을 맺을 때 0.3 이하 이 씨를 가진 영양소에서 일액을 맺으면 일액 속에 영양이 없어서 장애가 되지 않으나 0.5 이상 1.0 정도에서 일액을 맺었을 때 비분을 가졌을 때 이 잎에서 일액을 맺은 영양소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흘러가서 쌓이면 장애가 발생한다.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잿빛 곰팡이류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끊임없는 자료가 밝혀져야 된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경남 창원 지역에서 딸기를 정식한 농장에서 9월 16일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